기다리던 사람이 오지 않을 때 괜히 이런저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딱 등장을 했을 때 우린 더 많은 기쁨과 안도감을 느낍니다. 네, 안녕하세요. 찌약이의 야반도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찌약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이렇게 좀 사실 낮에부터 오늘 라디오를 업로드를 해야겠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어떤 작은 책임감을 느끼고 좀 꾸준히 올려야겠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사실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은 건 없어요. 하지만 뭔가 누군가는 기다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약간의 책임감을 갖고 오늘 녹음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다가 지금 이렇게 늦은 시간 저의 또 그 괴로움으로 인해 괴로움이래 게으름으로 인해서 이렇게 늦은 시간 영상을 아마 업로드하게 될 것 같아요. 낮에 하려고 했는데 뭔가 좀 그랬어요. 삘이 네, 충만하지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오늘 제가 그 엄청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게 근데 오늘 왔어요. 배송이. 그게 뭐냐면 그 성경 돌자반이란 그 돌자반이 있어요. 밥에 비벼 먹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김가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맛있어요. 저는 그게 짱이에요, 진짜. 너무 맛있어서 오늘 큰 거를 두 개를 시켰는데 오늘 와가지고 점심 저녁 두 끼를 다 밥이랑 그 돌자반하고만 먹었어요. 너무 맛있 너무 맛있어서 이거는 정말 둘이 먹다가 한 네, 여덟 명이 죽어도 모를 그럴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제가 다른 브랜드 제품도 먹어봤는데, 저는 그 성경 돌자반 그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그 지도표 있잖아요. 네. 이거 뭐 말해도 문제가 되진 않겠죠? 하여튼, 너무 맛있어서 그 밥을 두 끼나 그거 하고만 먹었습니다. 혹시나 돌자반 좋아하시는 분들은 성경 돌자반 지도표 그거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대박입니다, 이거. 네, 자, 오늘 제가 약간의 책임감을 느끼면서 라디오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책임감을 느낀 김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한번 해보자. 제가 약간의 그 계획이 없어요. 제가 그 MBTI가 ENTP거든요. 근데 제가 ENTP인 것도 뭐 이렇게 알긴 알았는데 그 성향을 잘 몰랐는데 그 P가 약간 그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하여튼 물론 계획은 있겠죠. 하지만 그 계획하는 부 성향이 좀 작다. 예. 그래서 계획을 좀 해봐야겠다. 근데 정말로 제가 좀 계획이 좀 별로 없어요, 삶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유분방함은 있는데 조금 체계적인 부분, 어떤 효율적인 부분에서 조금 떨어진다는 걸 느껴서 제가 야반도주에 조금의 계획을 나름의 그 어떤 커리큘럼을 조금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짜봤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 선정.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매주 수요일은
책을 읽는 거예요. 책을. 이 책, 우리가 책을 잘 안 읽잖아요. 솔직히. 그쵸? 저도 많이 안 읽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학창 시절엔 진짜 책을 안 봤는데 성인 되고 나서는 책을 좀 많이 봤어요. 그 20살 초반쯤에 그때 아주 감성 짙을 때여가지고 책을 엄청 봤고 제가 엄청 좋아했던 책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란 책이었어요. 그 책을 읽고 너무 재밌어서 그 다음에 뭐 해변의 카프카니 뭐 단편집이니 뭐 이런 거 많이 봤고 그리고 제가 20살 초반 때 한 2000년대 초반쯤에는 그 파울로 코엘료라는 사람의 연금술사인가? 황금술사인가? 하여튼 연금술사 같은 그런 느낌의 이런 제목의 책이 되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파울로 코엘료의 뭐 연금술사 또 그리고 11분 뭐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이런 걸 많이 읽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요즘 책을 잘 안 읽잖아요. 책을 읽어도 그 막 그 핸드폰이나 그 이 패드로 이렇게 보잖아요. 모니터로 이 책장을 넘기지를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책장을 손수 이렇게 넘기면서 이렇게 넘기는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아이고 또 소리 너무 큰가? 어쨌든 네, 넘기면서 제가 읽는 시간을 좀 마련을 해보자 어떤 커리큘럼을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하고 저기 뭐야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니고 들으면서 마음의 양식도 한번 쌓아보자고요. 네, 그리고 초대석 있잖아요. 초대석을 제가 계속 좀 구상을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 구상만 하고 아직 실행은 하지 않았는데 초대석은 일단은 랜덤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초대석은 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 약속을 잡아야 되는데 약속이 제가 뭐 요일을 정한다고 해서 그날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들고 그리고 그 약속을 만약에 뭐 해서 뭐 그 요일에만 업로드를 한다 할 수 있지만 그러면 뭔가 생생한 느낌이 안 나잖아요. 안 그래도 이거 녹화 방송인데 그쵸? 그래서 초대석은 약간 깜짝 등장, 깜짝 등장, 깜짝 상자 느낌으로 이렇게 짜잔 하고 나타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 하여튼 그래서 책을 읽을 건데 일단 읽기 전에 음악 조금 듣고 올게요. 네, 여러분은 지금 찌야기의 야반도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쪽이 책을 제가 하나 골라왔는데 저희 집에 있는 책이에요. 이게 사실 얼마 전에 아니죠. 작년에 제가 그 앞서 라디오에서 말한 생선 김동영이란 작가 있잖아요. 그 생선 형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사실 처음에 조금 읽다가 안 읽어봤어요. 약간 뭔가 글이 많아서 저도 이거 글자가 너무 많은데 해서 안 읽어봤는데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보려고요. 뭐 머릿말 같은 것도 전 다 읽는데 사실 머릿말 여러분들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다 넘기죠? 저는 읽었는데 넘길게요. 자, 이게 시작에 앞서 이 형은 이 작가님은 머릿말이라고 안 하고 시작에 앞서라고 돼 있네요. 시작에 앞서 약간 그 머릿말 살짝 하고 이 머릿말이 나와서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세요? 이 책의 머릿말이 이 책의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래요. 몰랐죠? 저 이거 안지 한 몇 년 안 됐거든요. 이 책의 머릿말이 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래요. 그러면 머릿말부터 한번 읽을게요. 책의 제목은 천국이 내려오다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어. 라는 제목이에요. 천국이 내려오다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어. 이 제목이 이게 왼쪽 붙어 있는 건가? 이게 약간 이게 가로로 안 돼 있고 세로로 돼 있거든요. 옛날 성경책처럼. 근데 이게 왼쪽 붙어 있는 건지 오른쪽 붙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 네, 어쨌든 천국이 내려오다 다시 돌아오려고 했어. 김동영 여행 산문집. 네, 김동영 여행 산문집이에요. 네, 생선형이 이렇게 책에다 편지도 약간 짤막하게 써줬는데 이거는 뭐 안 읽고. 아, 그래요. 이 생선 김동영이라는 사람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책에 써 있는 내용이에요. 생선 작가님의 사진이 딱 옆모습을 보고 있는 프로필이 딱 있고요. 일단 머리가 아주 길었네요. 고독한 작가의 모습이에요. 살도 빠졌네. 언제적 사진이지 이거? 뭐야? 네. 어쨌든 김동영이라는 이름보다 생선으로 더 많이 불린다. 중학교 때부터 신문 배달, 주방 보조, 자동차 정비 등 다양한 일을 전전했고 레이블과 가로치고 마스터 플랜, 물라이즈에서 음반과 공연 기획, 뮤지션 델리 스파이스와 이한철, 마리앤트 메리, W, 전자양, 제주소년, 스위트피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했다. 와, 그랬구나. MBC와 KBS 라디오 이소라의 오후의 발견, 최강희의 야간 비행, K의 즐거운 사생활, 김태훈의 시대 음감 등의 프로그램에서 작가로 활동했다. 아하. 그러면서 델리 스파이스의 항상 엔진을 켜둘기를 비롯해 복고풍 로맨스, 5월의 보이프렌드, 부에노스 아이레스 외 몇 곡의 노래를 공동 작사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너도 떠나보면 나를 알게 될 거야. 나만 위로할 것. 잘 지내라는 말도 없이. 당신이라는 안정제. 무엇이 되지 않더라도 등을 썼다. 현재 창전동에서 고양이 모리 씨와 개 오로라와 함께 누군가가 나타나길 기다리며 동네 골목에서 재활용품을 분류하며 쓸모 있는 삶에 대해 고민하며 지내고 있다. 이게 자기가 뭐 하면서 지내고 있는지도 이렇게 상세하게 써줬네요. 그랬군요. 자, 그래서 머릿말 한번 시작에 앞서 나는 천국에 갈 정도로 선량하지도 희생적이지도 사랑이 넘치지도 않지만 천국은 그런 나에게 5월의 봄비처럼 마구 내렸다. 그 순간의 모든 것은 아름다웠고 영감이 되었으며 벅차도록 충만했다. 그리고 그 모든 건 사랑이 되었다. 나는 여기에 내가 만난 천국에 대해 썼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만나길 바라며 곳곳에 지도를 그려뒀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제 천국을 마주하는 건 당신의 몫이며 당신의 진심에 달렸다. 부디 우리에게 천국이 내려오길 바라며 2019년 생선 김동영 씀. 이게 하고 싶은 말이 나는 천국이 내렸는데 당신도 만나길 바란다. 굿넉 이런 거네요. 굿넉. 오케이. 자, 지도가 있어요. 정말 자기가 그려놨네요. 지도를, 야, 이거 보니까 옛날 엽서 같은 거 생각난다. 옛날 저 엽서 모았거든요. 엽서에 지도 그림 엽서가 있었어요. 이렇게 제가 모았던 엽서는 서울 지도 그림인데, 막 방배동 카페촌, 무슨 어디 거리, 홍대 거리, 이런 게 지도로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엽서였어요. 약간 그런 식이에요, 지금. 외국이죠. 마니카르니카차 바라라시 인디아 버닝 차트. 하여튼 이렇게 영어로 블러블러 써 있고요. 자, 챕터 1. 나는 다시 정화되었다. 바라나시 인도. 바라나시는 인도인들에게 특별하고 성스러운 도시다. 이 도시를 관통하는 겐지스 강이 죽음 이후의 세계로 연결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내가 이 도시에 오랫동안 머문 이유는 딱 한 가지. 정말 보고 싶은 게 있어서였다. 나는 이곳의 화장터가 보고 싶었다. 아니, 정확히 화장터에서 불타는 시체를 내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바라나시의 화장터 풍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는 다르다. 장작을 피라미드처럼 쌓고 그 위에 죽은 자를 올려 불을 붙여 태운다. 이 모든 건물이나 그 어떤 칸막이도 없는 강가 바로 옆에 공터에서 이루어진다. 이 모든 건이네요. 예. 그곳에선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일상의 그늘에 가려진 것들을 볼 수 있다. 나는 그걸 보고 싶었다. 실제로 인간이 불로 태워지고 조각나 결국 분재가 되는 것을 내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그래야 내가 사는 이 세계의 모든 일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다. 지금까지 엄마를 시작으로 아끼는 사람들의 죽음 후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저 커튼이 쳐지고 걷어지더니 갑자기 모두가 사라져 버렸다. 마치 마술처럼 말이다. 난 그들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다. 아무도 그 어디에서도 죽음에 대해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화장터에서 시체가 태워지는 건 실제로 엄청난 것이었다. 그 광경을 보면서 평소에 느끼지 못한 수많은 감정이 내 안에서 휘몰아쳤다. 그것은 놀라움과 정말 저래도 되는 건가 하는 마음,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이 어떻게 저리 담담할까라는 궁금함이었다. 화장터에는 마치 길을 잃은 영혼이 공중을 부유하듯 짙은 연기와 딱히 표현할 방법이 없는 냄새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 눈앞에서 사람의 피부가 타고 살과 장기, 그리고 머리와 머리카락이 타는 광경은 너무 리얼해 오히려 비현실적이었다. 그 옆에서 아무 표정 없이 죽은 자를 대나무로 툭툭 내려치며 더 잘 타게 조각내는 일꾼과 그걸 무심히 바라보는 가족을 보면서 이들과 내가 아는 세상이 전혀 다른 곳인 것처럼 느껴졌다. 바라나시에 머무는 동안 매일 화장터에 가 몇 시간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다. 처음에는 관광객인 나를 경계해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하던 사람들이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터 계단에 앉아 이 풍경을 보는 내가 유난스러워 보였는지 언젠가부터는 가벼운 눈인사를 건네며 먼저 아는 척을 해주었다. 그들은 시체를 태우다 쉬는 시간이 되면 내 옆으로 와 함께 담배와 짜이를 나누며 화장터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짜이가 뭔가요? 짜이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이곳에는 25개가 넘는 화로가 계단 형식으로 놓여 있는데 카스트 제도에 따라 제일 위쪽에는 계급이 높은 사람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낮은 계급의 사람이 배치되어 화장된다고 했다. 인도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24시간 안에 화장을 해야 하는데 그건 그들이 믿고 따르는 힌두교 교리에 의한 것이며 사람들은 죽음을 목샤, 가로치고 해탈이라고 불렀다. 영원한 자유로 가는 관문은 죽음이며 이 생에서 사용한 육신은 그저 껍데기로 여긴다고 했다. 육신은 5원소인 물, 불, 공기, 에테르, 흙으로 이루어져 있고 화장을 통해 그것들이 해체된 뒤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게 이들의 믿음이었다. 그렇군요. 이런 문화는 영국 식민지 초기 서양인들의 눈에 야만적으로 보여 금지됐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항의하며 투쟁했고 결국 영국 정부는 바라나시 화장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됐다고 했다. 그 옆에서 이야기를 듣던 나이 많은 인부 아저씨가 말을 더했다. 바라나시의 화장터는 여느 도시의 그런 화장터가 아니며 화장을 하기 위해 바라나시라는 도시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다. 당시 영국인들로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막 바라나시 지도가 있네요. 실제로 겐지스강 주변에는 아주 큰 건물들이 있었는데 그 건물들은 오래전 인도 전역을 다스리던 영주들이 지은 집이라고 했다. 그들은 죽음이 가까워지면 강 주변 집에 머물며 죽음을 기다렸고
그러면서 지금의 바라나시가 완성됐다고 했다. 지금까지도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여든다고 했다. 인도 사람들에게 있어 최고의 죽음은 겐지스 강가에서 화장이 된 후 강에 뿌려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때도 바로 옆에 선 죽은 자들이 계속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이곳에선 하루에 200여 구가 태워진다고 했다. 화장터의 불은 365일 하루도 꺼지지 않는다고 했다. 가끔 해가 질 때쯤이면 나룻배를 타고 강 건너편에 가서 화장터를 바라봤다. 우기 때는 강물이 넘쳤지만 물에 잠기던 곳에 물이 빠지면 모래밭이 드러났다. 모래밭은 물에 쓸려온 각종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었다. 누구라도 치울 법하지만 어차피 우기가 시작되면 강물이 불어 모든 것에 하루로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애써 치울 필요가 없다고 뱃사공이 말했다. 그는 모래밭에서 뭔가 주워 내게 건넸다. 처음엔 돌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뼈였다. 이 도시에 머물며 죽은 자들이 타는 걸 너무 많이 봐서일까? 보통 때라면 놀랄 일이었지만 아무렇지 않았다. 손에 든 뼈를 자세히 살펴봤다. 그 모습을 본 뱃사공은 너 이제 인도 사람 다 되었다며 중간중간 이가 빠진 입을 벌려 웃어 보였다. 이건 남자의 갈비뼈라고 했다.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물으니 인도에서는 죽은 자가 남자일 경우 다 태운 뒤 갈비뼈를 던지고 여자라면 골반뼈를 던지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남자라고 했다. 아직 내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는 사이 바라나시 시내 쪽으로 해가 지기 시작했다. 세상의 모든 석양은 아름답지만 바라나시의 석양은 유난히 달라 보였다. 마치 한 생명이 저물어 가는 것만 같은 진한 핏빛이었다. 그는 이제 슬슬 돌아가자며 재촉했다. 나는 손에 든 뼈를 다시 강으로 던졌다. 퐁당 소리를 내며 뼈는 다시 강으로 돌아갔다. 나는 뱃사공에게 어떤 천국에 가고 싶으냐고 물었다. 그들이 환생을 믿기에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으로 태어나고 싶은지 알고 싶었다. 그런데 그는 뜻밖의 이야기를 했다.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 천국에 가면 부자나 대단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야? 그는 노를 저으며 우리는 천국에 다시 환생하지 않는 거야. 우리의 천국은 다시 환생하지 않는 거야. 즉, 해탈하는 거지. 부자든 거지든 다시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건 고통이 반복되는 거야. 천국은 무로 돌아가는, 다시는 이 생을 반복하지 않는 거라고. 이제까지 천국은 하늘에 있는 밝고 부드러운 빛이 가득한 곳이거나 다음 생에 좋은 신분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무로 돌아간다는 그의 말을 듣고 나는 안도했다. 내가 믿는 종교는 천국이 있다고 했지만 사실 나는 죽으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리고 환생이든 아무것도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기 때문이다. 시체를 태우는 불씨처럼 붉게 퍼지는 노을을 등지고 선 그의 표정을 보았다. 내가 절대 지울 수 없는 가장 평온한 표정이었다. 배는 다시 내가 왔던 곳으로 돌아왔고 난 그에게 뱃삭을 좀 후하게 쳐줬다. 그는 그다지 고마워하지 않고 당연한 듯 돈을 받아갔다. 사방은 이미 어두워졌지만 다시 화장터로 갔다. 여전히 죽은 자들이 활활 타고 있었다. 한쪽 공터에는 방금 도착한 죽은 자가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불길을 한참이나 바라봤다. 그리고 그건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는 광경이었다. 이 도시에 오기 전에 죽음은 딴 세상의 이야기였다. 하지만 바라나시의 화장터에서 진짜 죽음을 목격했고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도 조금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다시 이곳에 돌아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날 해가 뜨기 전에 겐지스 강으로 갔다. 강에는 사람들이 아침 목욕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성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바라낫이 오기 전 겐지스 강에 대한 악명을 익히 들은 터였다. 강물이 입에 닿기만 해도 병에 걸려 오래 고생을 한다는 사람도 있었고, 피부가 강물에 닿으면 피부병에 걸린다는 등의 이야기였다. 강에 들어간다는 건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 문득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인도인들이 신의 일부분으로 믿는 겐지스 강에 몸을 담가보고 싶어졌다. 나는 옷을 벗고 강에 조심스레 몸을 담갔다.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강물에 머리를 3번 담가야 한다고 했다. 나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물에 머리를 3번 담갔다 뺐다. 그들은 나의 모습을 보고 자신들이 믿는 신이 인정받는 기분이 들었는지 나를 둘러싸고 즐거워하며 축복해줬다. 강물은 부드러웠고 적당히 시원했다. 나는 한동안 그들과 수영을 했다. 그러다 강 밖으로 나오려는데 한 할머니가 다가와 주름진 손에 강물을 담아 내 머리에 3번 흘려주었다. 할머니는 나지막한 기도도 빼놓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도 나에게 축복을 빌어주며 말했다. 이제 너의 모든 죄가 씻겨 나갔어. 그렇게 나의 죄 많은 영혼과 육신이 정화되었다. 인도의 바라나시 겐지스 강에서 말이다. 그날 나는 천국의 강에 몸을 담갔다. 네. 자, 이렇게 챕터 1을 읽어봤어요. 곳곳에 사진도 있고, 정말 이게 강에 몸을 담근, 이 우통을 벗은 사진도 보이네요. 뭐 헤엄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푹 담궈져 있는 사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그 뼈 조각 사진도 있고요. 어, 정말 여행 산문집이었고, 여행을 하면서 작가님 본인이 느꼈던 어떤 것들을 이렇게 글로 잘 옮긴 것 같아요. 너무 좋았고, 되게 약간 저는 좀 좋아하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글 자체가 이렇게 시간적 흐름이 느껴지면서 중간중간 자기가 느꼈던 것들이 좀 이렇게 느껴지면서 뭔가 머릿속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해야 되나요? 네. 너무 한 번에 훅 다 읽었네요.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수요일의 주제, 책 읽기. 수요일은 책 읽기. 네, 이렇게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좀 괜찮으신가요? 잘 모르겠네, 나도. 네, 어쨌든, 근데 좋았던 것 같아요. 읽으면서 저도 좀 차분해지고, 뭔가 이렇게 막 수다스러운 게 아니고, 이렇게 책을 읽는다고 하니까, 뭔가 마음가짐도 조금 이렇게 달라지는 느낌이 들면서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제가 이 책 읽기의 최장점은 듣다가 잠자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러면 오늘 이렇게 수요일 주제 책 읽기 해봤고요. 그럼 클로징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깊은 밤 잠이 오지 않는 밤, 늦은 새벽, 다들 자느라 연락하기도 애매한 시간.
딱 지금이 오롯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푹 주무시고요. 조만간 우리 또 만나요.